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까지는 우리가 자연적인 임신 시도, 자연 주기 임신 시도, 클로미펜, 페마라 복용을 통한 자연 임신 시도의 방법과 주의점, 궁금한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보조 생식술, 임신을 위한 시술들의 전체적인 모습들과 또 디테일한 부분들도, 또 궁금한 질문들로 우리가 난임병원에서 경험하는 시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인공수정입니다. 오늘 인공수정에 대한 첫 번째 파트이고요. 여기서는 간략한 역사와 정의, 시술의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이란 뭐다라고 이해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수정은 사실 제 생각에는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자궁곽내 정액 주입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간에서보다는 동물의 번식과 생식을 도모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시작된 방법들이다 보니까 수컷의 정자를 인위적으로 암컷의 생식기에 주입하는 방법을 인공수정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 시작을 했고, 아마도 여기서 시작돼서 사람에게 하는 시술에까지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인공수정에서는 수정이 절대로 인공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수정 자체는 자연적인 수정의 힘을 빌려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채취된 정자를 인위적으로 자궁강 안까지 카테터를 통해서 주입을 할 뿐입니다. 남성 요인, 자궁 경부의 협착, 원인 불명의 난임을 가진 부부들을 위해서 시작된 인공수정은 자연임신보다는 높은 성공률을 가지며 비교적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고 통증이 적다는 이점을 가지고 보조생식술의 강력한 도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임신을 시도할 때에는 남편의 정액이 자궁 경부 쪽에 모여 있다가 정자들 스스로의 운동성과 힘으로 인해서 나팔관까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정자 수가 부족하거나 이 정자 자체들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상태라면 나팔관까지 도달하는 정자의 수가 매우 부족해지면서 수정을 성공적으로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인공수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정된 정자를 원심분리,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해서 농축하고 출연해서 자궁안까지 깊숙하게 나팔관 근처에 뿌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임신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인공수정의 기전입니다. 그럼 이 인공수정의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선 영상에서 배란 유도, 과배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개의 난자가 배란이 되는 시기에 이 한 개의 난자를 목표로 인공수정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방법을 자연주기 인공수정이라고 부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과배란 유도를 하고 자란 여러 개의 난자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공수정 프로토콜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자연주기 인공수정이고요. 이는 아무런 약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배란 유도도 없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그 한 개의 난포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먹는 배란 유도제, 예를 들면 클로미펜이나 페마라로 배란 유도를 하고 난 뒤에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클로미펜과 페마라는 보통 생리 3일에서 5일째부터 복용을 시작하게 되고 총 5일간 복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용량은 하루에 2알씩이지만 본인의 난소 반응에 따라서 1알 혹은 3알까지 복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란 여러 개의 난포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배란 유도 인공수정으로 과배란 유도 주사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난포를 키운 다음에 그 여러 개의 난포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먹는 배란 유도제 플러스 과배란 유도 주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본인의 배란 유도 정도에 따라서 과배란 유도 주사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자연 배란 주기 인공수정은 자연 임신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아주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먹는 약이나 주사를 사용해서 과배란 유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인공수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때에는 난포가 서너 개 정도 성장하는 걸 목표로 과배란 유도를 하고요.
난포가 10개 이상으로 많이 성장하면 이는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인데요. 복수가 차고 그로 인해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아예 취소해버리거나 아니면 시험관 아기 시술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시험관 시술과는 달리 배란이 체내에서 이루어지고 배란되는 모든 난자 하나하나가 다 임신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배란이 많이 되어버리면 다태아 여러 명의 아기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난소 과자극 증후군 OHSS라고 부르는 부작용의 위험도가 아주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공수정 시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생리가 시작이 되면 생리 3일에서 5일째에 내원에서 초음파를 보고요. 과배란 유도를 시작하면서 수일 간격으로 초음파로 난포가 잘 자라는지 관찰을 합니다. 병원마다, 의사선생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 전까지 보통은 1번에서 2번 정도의 초음파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연주기로 진행을 물론 한다면 생리 시작일이 아닌 배란 예정일 하루나 이틀 전에 초음파를 관찰을 합니다. 이후 배란일 전후로 인공수정 날짜를 저희가 결정을 해드립니다. 보통 생리 주기가 28에서 30일 정도의 여성분이시라면 대략 생리 시작 13일에서 15일경에 인공수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남편 혹은 본인의 직장 휴가를 신청하시는 문제 때문에 인공수정 시술을 생리 초기에 언제 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이번 주기, 난포 성장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시술 이틀에서 3일 전이 되어야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일단 시술 날짜가 결정이 되면 인공수정 시술 당일 아침에 남편분과 함께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남편분께서 정액을 채취를 해주시면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정액 처리 과정에 들어갑니다. 끝나고 나면 이후 가느다란 카테터를 아내분 자궁 안에 밀어넣고 남편분의 정액을 삽입해드리는 게 인공수정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전체가 5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통증이 거의 없는 시술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서는 전혀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자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좁거나 길이 꺾여 있는 경우 들어가는데 시술자가 힘을 주게 돼서 약간의 통증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99% 통증 없이 간단히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난포 터지는 주사 시간과 인공수정 시술 시간의 간격 몇 시간이 정합할까요? 난포가 보통 18에서 20mm 크기가 되면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하루나 이틀 뒤에 인공수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몇 시간 뒤에 인공수정을 시행하는지는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두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배란이 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서 난자의 성숙도 시작이 되고 약 36시간 정도의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난포가 조금 빨리 자라는 편이어서 이미 황체 형성 호르몬의 증가가 꽤 진행이 된 상태로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게 되면 36시간 이내로 배란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주사를 맞고 바로 다음 날 인공수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의 증가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거나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도 36시간 이후인 이틀 뒤에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언제 인공수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임신율이 언제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된 바가 있는데요. 살펴보면 주사를 맞고 20시간에서 60시간 사이에 인공수정을 진행하면 임신율은 모두 다 비슷하다라는 결과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난포가 터지는 주사를 맞고 인공수정 시술 시행 시간까지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시간이 다르고 이미 배란이 돼버렸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는 황체 형성 호르몬의 증가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또 난포의 크기, 난포의 상태에 따라서도 시간차는 남들과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르다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초음파에서 이미 배란된 상태에서 인공수정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배란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기 전에 인공수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그냥 배란 얼추 전후로만 시술을 진행하면 괜찮습니다. 거의 100% 가까운 경우 배란 전후 24시간 이내에 시술이 진행이 되고요. 시술 당시 배란 여부에 따라서는 임신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수정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시술 전 남편의 금욕기간, 시술 전후의 성관계 필요 여부, 한 주기에서는 인공수정을 몇 번을 하는 것이 과연 최적인지, 전체 인공수정은 몇 번까지 하는 게 시험관 전 좋은 것인지, 또 각각 인공수정의 최종 임신율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답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토론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